지금 고지혈증약 드시고 계신 분들, 이 이야기 정말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약,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먼저 몸의 에너지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혈관 노화와 대사 문제를 연구해온 박진수 박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육이 아프고 이유 없이 피곤해졌다면 나이 탓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나서 몸이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시는데 그걸 그냥 나이 든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요. 고지혈증약 복용 후 달라진 증상들이 너무나 비슷한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다리가 뻐근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계단 오르기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그냥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으시고 더 악화될 때까지 그냥 두시는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으니까 건강해지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수치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고 근육이 힘을 낼 수 있어야 하고 뇌가 또렷하게 작동해야 진짜 건강한 겁니다. 약으로 수치만 낮추면서 정작 몸의 기본 기능들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게 과연 건강을 지키는 길일까요? 요즘 약 먹고 나서 몸이 더 힘들어졌다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 지인의 어머님이신데요. 70대 중반이 되시면서 고지혈증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수치도 잘 떨어지고 약도 잘 받는 것 같다고 안심하셨죠.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다리가 자꾸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여쭤본 게 약 복용 시기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약을 먹기 전에는 어땠는지 자세히 들어봤죠. 그랬더니 약 먹기 전에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시고 장도 보러 다니셨대요. 그런데 약 먹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누워 계시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변화 과정이 여러분께도 정말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을 중단하고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간식을 줄이고 걷는 시간을 조금 늘리고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췄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약도 안 먹고 그냥 생활만 바꿔서 되겠냐고 걱정하셨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대요.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운이 돌아왔고 다리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고요. 이런 사례를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약으로 수치만 관리하려다가 정작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고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고지혈증약이 왜 조심스러운지,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지혈증약을 먹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근육통과 피로입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우리 근육이 힘을 내려면 세포 안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약이 그 과정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국내외 대사 연구 자료에서 약 복용 후 근육 에너지 저하가 반복적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원래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약까지 영향을 주니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약 복용 후 계단 오르기가 유난히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3층까지도 그냥 걸어 올라가셨는데 약 먹고 나서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더 열심히 걸으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육통이 생기면 운동량과 약 복용 시점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약의 영향인지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최근 이유 없는 근육통이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은 세포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가 있어요.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고지혈증약이 이 발전소의 작동을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해외 미토콘드리아 연구에서 에너지 생성 저하가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드는 다른 물질까지 함께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전기가 부족한 상태처럼 되는 거예요. 72세 이정수님은 하루 종일 눕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눕고 싶고 저녁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약 먹기 전에도 이랬냐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그래도 오후까지는 집안일도 하시고 텔레비전도 보셨는데 요즘은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피로가 지속되면 약 외 원인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수면은 충분한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다 괜찮은데도 피로가 계속된다면 약의 영향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해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기운이 확 떨어졌다고 느끼시나요? 콜레스테롤은 뇌 기능에도 정말 중요한 물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뇌는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아요.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필요합니다. 노화 연구에서 지나친 콜레스테롤 저하와 기억력 저하가 연관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게 유지하면 오히려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수치만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75세 박철수님은 단어가 자꾸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대화하다가 말이 막히는 일이 잦아졌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는 일도 많아졌대요. 가족들이 치매 검사를 권했는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약 복용 시점을 따져보니까 증상이 시작된 시기와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기억력 변화가 있으면 약 복용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약 먹기 전에는 어땠는지 먹고 나서 달라진 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패턴이 보일 수 있어요. 치매 전 단계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약의 영향일 수도 있으니까요. 최근 깜빡하는 일이 늘었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고지혈증약은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다가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사증후군 관련 연구에서 혈당 상승 사례가 여러 번 보고됐습니다. 약을 먹는 사람들 중 일부에서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가는 걸 관찰했대요. 69세 최미경님은 약 복용 후 공복 혈당이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100 정도였는데 약 먹고 6개월쯤 지나니까 110을 넘더라고요. 다른 건 특별히 바뀐 게 없는데 혈당만 올라가니까 당황하셨죠.
식사 시간과 탄수화물 섭취를 점검해 보니 큰 변화는 없었어요. 결국 약의 영향일 가능성이 컸던 거예요. 식사 시간과 탄수화물 섭취를 점검하세요. 혈당이 오르면 대부분 먹는 걸 먼저 탓하시는데 약의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혈당 수치 변화를 확인하셨나요? 정기 검진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간 수치 상승, 변비와 설사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약은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국내 간 기능 추적 조사에서 약 복용 후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관찰됐습니다. 특히 다른 약을 함께 먹는 경우 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요. 71세 오정남님은 변비와 복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약 먹기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셨는데 약 먹고 나서는 사나흘에 한 번씩 가게 되고 배도 자꾸 더부룩하고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소화제를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소화 변화가 있으면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 건강은 전체 건강과 직결되니까요. 단순 소화 문제로 넘기지 마세요. 약이 장 운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장 상태 예전과 같으신가요? 변비나 설사가 반복된다면 꼭 체크해 보세요. 실제 예방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도 많아요. 다수 연구에서 전체 사망률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심장병이 없는 사람들이 예방 목적으로 먹을 때는 더욱 그래요. 74세 윤성호님은 부작용 때문에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근육통도 심하고 피로도 계속되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으셨대요. 수치는 좋아졌는데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으니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고민하시다가 결국 중단을 결정하셨죠. 이득과 손해를 꼭 비교해야 합니다. 약을 먹어서 얻는 이득이 뭔지, 그 과정에서 잃는 게 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해요. 무조건 오래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약의 이득과 위험 따져보셨나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정말 약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약 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콜레스테롤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건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저절로 높아진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대사가 망가지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만 낮춘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수치만 보지 말고 왜 올라갔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지, 잠을 제대로 못 자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해야 해요. 식사 시간부터 일정하게 맞춰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비슷한 시간에 먹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지 않나요? 오늘은 아침 7시에 먹고 내일은 10시에 먹고 이러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일정한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 시스템도 미리 준비를 하고 대사도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그게 염증으로 이어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는 거예요. 탄수화물 과잉은 혈관 염증을 키웁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만 조심하시는데 사실 탄수화물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밀가루 음식이나 단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낼 수 있어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거죠. 운동 핑계로 먹는 간식이 문제입니다. 운동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과자나 빵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저녁 간식이 문제예요. 저녁 먹고 나서 텔레비전 보면서 과자 한 봉지,
빵 하나 이렇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면 그게 계속 쌓여서 혈관에 부담을 주는 거죠. 저녁 간식부터 줄여보세요. 저녁 식사를 든든하게 드시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차만 드시는 걸로 습관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입이 심심하실 텐데 일주일만 참으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밤에 뭐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저녁 간식을 끊어보세요. 걷기만 바꿔도 혈관이 달라집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가서 땀 흘리는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 걷기만 제대로 해도 충분해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꾸준히 걸으면 혈관이 유연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입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염증만 커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세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아파트 계단을 한층 걸어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하루 20분 꾸준히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떠 있을 때 밖에 나가서 걸으시면 햇빛도 받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일석이조예요. 걷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요즘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하루에 10분도 안 걸으신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세요. 수면은 최고의 혈관 관리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큼 혈관에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하루 동안 쌓인 염증을 치유하고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염증이 계속 쌓이면서 콜레스테롤도 올라가는 거예요. 잠이 깨지면 염증이 커집니다. 밤에 자다가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수면의 질이 나쁜 거예요. 수면의 질이 나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그게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취침 시간을 고정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일정한 패턴에 맞춰 자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오늘은 10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2시에 자고 이러면 몸이 계속 혼란스러워해요. 밤에 자주 깨시나요? 자다가 두세 번씩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수면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방이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지, 침대가 편한지, 소음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잠을 방해하거든요. 스트레스는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키우고 결국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그냥 참으시는데 참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속으로 쌓이면서 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아니면 혼자서라도 소리 내서 얘기하면서 풀어내는 게 좋아요. 하루 한 번 숨 고르는 시간을 만드세요.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 이렇게 하루에 2번만 깊게 숨을 쉬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보세요. 요즘 마음은 어떠신가요? 너무 힘들고 지치셨다면 스스로에게 잠깐의 여유를 주는 것도 건강을 위한 투자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순환이 잘 되고 노폐물도 잘 배출돼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컵으로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커피나 차는 물로 안 쳐요. 맹물을 마셔야 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세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이런 음식들이 좋아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아서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시면 좋고요.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가공식품을 멀리하세요.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건 혈관에 정말 안 좋아요. 소금도 많고 설탕도 많고 나쁜 기름도 많아서 염증을 키웁니다. 바쁘더라도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고지혈증은 수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결과입니다. 무조건 약으로 낮추면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그 대가 세포 에너지와 몸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피로, 통증, 기억력 저하, 혈당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면 상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기운은 떨어지고 삶의 질은 계속 나빠집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약 없이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면서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대사를 정상화시키면 콜레스테롤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없고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는 밤에 먹는 습관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 후에 뭘 드시는지, 언제 드시는지, 얼마나 드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간식을 끊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참으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낮에 졸음이 덜 쏟아지고 밤에 잠도 더 잘 오게 될 거예요. 그게 쌓이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혈관 건강도 좋아집니다. 약 없이도 가능한 일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지혈증 수치보다 더 위험한 진짜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시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표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건 결국 작은 습관의 힘이었어요. 이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